최경영의 최강 시사. 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십니다. 저는 최경영이 아니라 김경래입니다. 오늘 하루 진행을 임시로 맡은 겁니다. 최경영 기자는 월요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자, 매주 목요일, 금요일이군요. 자,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는 십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늘 애청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는 주제를 갖고 오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이런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어떻냐라는 말씀을 듣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게 저는 왜 이 관심이 있냐면은 MBTI 얘기를 할 건데 청취자 여러분, MBTI를 저는 안 했습니다. 네. 약간 저희 회사에서도 안 한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은. 이게 다 이제 재미삼아 하는 사람도 있고 꽤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죠. 그죠? 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MBTI가 뭡니까? 이명박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이게 엄마가 딸을 위해 만든 일종의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어라고 이제 홈스쿨링 하면서, 그러니까 그 MB가요. 앞에 M이 이사벨 마이어스라고 딸이에요. 그럼 누구 딸이냐면 그 B가 캐서린 브릭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이제 홈스쿨링이라고 있잖아요. 집에서 학교 안 가고 집에서 배우는. 네, 홈스쿨링을 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알려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유형이 이렇게 많아 다양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책, 이제 이런 연구들 이런 거 좀 보다가 이렇게 있구나. 사실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전략의 선호도에 대한 나름의 그냥 집에서 만든 거예요. 그럼 그 만든 분이 전문가였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아니죠. 아마추어. 지금의 관점으로 보자면 아니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전문가를 나누는 기준이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저는 한 분 한 분이 다 심리학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자격이 없는 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검사를 만드는 데는 좀 다른 거죠. 뭐 일정 정도의 기준이 있고 그렇죠. 트레이닝을 좀 받아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런 데서 출발한 검사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가 합쳐지면서 과정이 더해지면서 이 MBTI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성격 검사에 비해서 일단 답을 할 때 기분이 안 나빠요. 아, 그래요? 왜 그렇죠? 저는 안 해봤어요. 이거. 왜냐면 둘 다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대부분 다른 검사들은 성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약간 병리적인 측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때문에 조금 답을 하면서도 스스로 조금 불편해질 때가 있는데 MBTI는 경청하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주도성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양쪽 다 좋은 거거든요. 어떤 대답도 불편한 대답이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검사에 임할 때 편해요. 예컨대 이제 다른 심리 검사할 때 하루에 화가 나서 뭐 이성을 잃은 경험이 있습니까? 뭐 이런 그렇죠. 류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심지어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어느 정도 화가 납니까? 그렇죠. 대답하기가 참 꺼려지는 질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런 면만 놓고 보자면은 꽤 괜찮은 검사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MBTI가 이제 있잖아요. 그런 검사를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알파벳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네 글자로 보통 나타나던데 저는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다 뭔 뜻이에요, 이게? 뭐 이제 앞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E냐 I냐가 이제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그다음에 이제 뭐 S나 N 같은 거는 어떻게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직관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건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TF 차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판단을 할 때 이제 thinking 얼마나 사고를 하느냐 아니면 느낌 위주로 하느냐. 필링이겠네요. 그렇죠. 뭐 하여튼 그다음에 JP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게 그냥 이제
정해놨어요. 이제 다 좋은 거죠. 다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직업이나 어떤 일에 대한 적합도를 따진다라는 게 이거는 실제로 MBTI 검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분들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 실제로는. 근데 이게 이제 인터넷에 퍼지면서 심지어는 원래 문항보다도 훨씬 적은 문항. 90개가 넘거든요. 아, 원래 MBTI 검사는 그래도 한 90개 되는데. 네. 90개가 넘는데도 네. 그 문항을 다 가져가면 귀찮잖아요. 네. 모바일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할 때니까 문항이 확 줄어들고 그 문항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원래 그 문항도 그러니까 일종의 성격보다는 선호도를 물어보는 문항인데 네. 거기서 또 단어를 다 바꿔요. 왜 저작권 문제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단히 불안정한 검사가 되고 그래서 내가 직전에 체육대회 마치고 체육대회에서 1등하고 난 다음에 검사 결과와 같은 사람인데도 같은 사람이 네. 그다음에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그 같은 검사를 하는데도 결과가 매일 바뀔 수 있는 거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규 검사도 타당도는 떨어져요. 타당도는 뭐냐면 그게 정말 그걸 재냐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 쓰는 이런 쉽게 해볼 수 있는 재미삼아 해보는 건 타당도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신뢰도도 떨어지는 거예요.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신뢰도 타당도가 검사가 가져야 되는 양대 축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셨죠. 재미삼아 해보시면 돼요. 재미삼아 해보시면. 그럼 그렇게 비유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혈액형 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혈액형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건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이 MBTI도 뭐 그 정도 수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심리학자로서. 네, 그러니까 다양한 심리학자들이 MBTI는 정말 말도 안 된다 해서부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잘못 사용되고 있다. 너무 확대 해석되고 있다. 요 정도. 확대 해석. 네네네. 요 정도의 그런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혈액형처럼 완전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요. 아, 혈액형은 MBTI보다 더 근거가 없다? 혈액형은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저는 누가 저 만났을 때 혈액형 뭐냐고 물어보면 제일 짜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혈액형과 성격이 관련이 있다라고 믿는 나라가 정말 몇 개 안 되는데 대표적인 게 한국과 일본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그래요?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연이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독일의 나치의 박해에 가 극심했잖아요. 학살하고.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일부의 유태인들이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아하. 근데 유태인들이 일본으로 피신을 오니까 미국도 아니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본이 니들 왜 왔니? 당신들 왜 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유태인들이 굉장히 이제 그때 기지를 발휘해서 히틀러가 우리 유태인을 학살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더러운 피 이론이다. 근데 그게 아시아계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다. 아하. 사실 일본 군부가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우리 같이 추축국으로 그러니까 어떤 동맹의 관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특정 형태의 혈액형과 특정의 어떤 민족성이나 아니면 특정한 성격에 관련 있다라는 믿음이 근거가 전혀 없는 믿음이 이 일본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요 두 나라 사이에서 좀 강하게 생겼죠. 알겠습니다. 잠시 혈액형으로 넘어갔지만은 MBTI로 다시 끌어와서 그 일부 저는 실제로는 못 봤는데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일부 기업에서 인사 관리할 때 MBTI를 활용을 한다거나 직무 배치 같은 거 할 때요. 너는 외향적이니까 뭐 판매직, 너는 내향적이니까 뭐 예컨대 회계직, 기획직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거나 뭐 사람을 채용을 할 때 MBTI 중에 요런 것들을 우대합니다. 만약에 이런 걸 했다면 그런 식은 전혀 뭐 근거가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MBTI가 성격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더욱은 특정한 성격이 특정한 직업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건 더더욱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문제가 다 섞여 있는 거죠. 게다가 그 MBTI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고유한 특징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난 3, 4년간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얼굴로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들한테 이
검사를 해보면 I가 많이 나와요. I가 내향적인. 네. 예. 왜 그러냐면 나는 주로 경청하는 걸 좋아한다. 여기에 예스를 해야 돼요. 회사에서 맨날 경청만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 같은 회사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해보시라 그랬어요. 네. 이제 MBTI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근데 MBTI 결과가 전무님들한테 하면 다 E로 나와요. 네, 근데 그분들이 20년 전에 다 I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 3, 4년 동안 내가 어떤 사회적 얼굴로 살아왔고 어떤 전략을 취했는가를 보여주는 검사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격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결과네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MBTI를 그래도 좀 의미 있게 쓰시려면 네.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네. MBTI를 한번 정식 버전 한번 해보신 다음에 내가 지난 3, 4년 동안 내가 나이가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만약에 ENTP든 ISTJ든 나왔는데 내가 지난 3, 4년 동안 객관적으로 좀 봤을 때 참 사회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나의 강점이죠. 그런데 똑같은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내가 지난 3, 4년 동안 너무 사회생활이 엉망이었고 좌충우돌만 했어요. 그럼 그게 나의 개선해야 될 점들이죠. 그러니까 나의 사회적인 전략이었어요. 지난 3, 4년 동안. 3, 4년이라는 표현은 뭐 4, 5년은 죽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성격은 잘 안 변하는 그 사람의 고유한 특질인데 MBTI는 할 때마다 잘 변해요. 아하. 잘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성격이 뭐냐 이걸 알려고 검사를 하지 말고 네네. 내가 지난 한 3, 4년 동안 얼마나 만족스럽게 사회생활을 했는가를 한번 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규정하고 타인을 단정하기 위해서 쓰려고 하면 참으로 바보 같은 검사인데 어떤 사회적인 전략이나 사회적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를 한번 소회를 하기 그리고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기 위한 아 맞아 나는 이렇게 정도 너는 어땠어? 네가 보기엔 그리고 나는 어때? 이런 대화를 풀기 위해서 대화를 풀기 위해서는 꽤 괜찮은 그 정도의 선에서는요. 근데 지금 대선 국면에서 네. 대선 후보들도 자기 MBTI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MBTI 중에 당신은 E니까 외향적이니까 리더로서 아주 적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네요. 위험하기도 하고 다소 정말 말이 안 되는 다소가 아니라 그냥 좀 어처구니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얼굴로 살아왔다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쯤 되시면 대부분 다 E로 나와요. 근데 또 10년 전에 그분들은 자기 전문적인 일에 집중하실 땐 또 I로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건 그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든 그렇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소설 하나 읽었는데 제목이 어떻게 MBTI는 과학이 되었는가. 거기 주인공이 심리학자예요. 근데 어떻게 끝나냐면 물론 풍자를 한 건데 몰래 MBTI 검사를 자기가 받아보면서 끝나요. 받아보셨죠? 그럼요. 저도 90년대 초반에 해봤고요. 그래서 정말 ISTJ, ENTP, INFP 뭐 정말 할 때마다 다른. 그래서 내가 참 사회적으로 팔색조구나. 이러면서 할 때마다 다르다. 얘기를 하는데 그 MBTI를 결국 그 마지막 장면에 해보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만큼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러시려면 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뭘 해야 됩니까? 일기 쓰세요. 아이고야. 일기 쓰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때 당시에 나의 고민과 그다음에 내가 힘들었던 거를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일기 쓰는 사람들 중에 자기 성찰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일기 쓰기 귀찮으니까 MBTI 하는 거야 라고 제가 농담을 할 정도로 내가 나 자신의 어떤 상태나 어떤 여러 가지 대소사에 대한 갈등이나 혹은 희노애락들을 직접 차분히 앉아서 내가 쓰는 거. 그게 남이 만들어낸 문장에 그렇다 아니다로 답변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자, 저도 100만 년쯤 된 것 같아요. 일기 쓴 지.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근데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데 누군가가 제 성격을 한번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번 받고 싶다. 내가 한번 나를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MBTI 하는 거 말고.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정신의학 쪽에서 뭐
빅5 이제 5요인 성격 검사라는 거. 빅5라는 검사. 네네네. 이런 것들이 더 안정적이죠. 안정적이고 그런 검사들은 가까운 전문 그 기관을 방문하시면은 뭐 얼마든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런 검사들은 그리고 중요한 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단어 하나 그 문화에서 번역될 때 심지어는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 그 연결 강도 같은 거, 일관성 같은 거 하나하나 다 굉장히 그 임상 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고민을 해서 만든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 성찰을 하려면 일기 쓰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아마 재밌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예상했던 시간보다도 빨리